여러분, 절대 양치질 후에 이것 하지 마세요. 잇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우리 세대 10명 중 7명이 이 실수를 매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잇몸병이 단순히 입속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장병, 당뇨,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양치 습관이 오히려 잇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오늘 이 세 가지만 바꾸시면 잇몸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끝까지 들어보시죠. 먼저 우리 입속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끈적끈적하신가요? 양치질을 해도 뭔가 개운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입속에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울대 의과대학 국악미생물연구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입속에는 무려 700종이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약 60억 마리 이상이에요. 60억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0배입니다. 이 많은 세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입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균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입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어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좋은 균이 약 80%, 나쁜 균이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치주질환 유병률이 무려 73%에 달합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숫자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우리 세대가 양치질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양치질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이 왜 중요하냐고요? 침 속에는 우리 입속을 지켜주는 면역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세균을 직접 파괴하는 항균 물질과 점막을 보호하는 면역 성분이 침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침이 줄어들면 우리 입속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치과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침 분비량은 30대에 비해서 평균 42%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정수기를 떠올려 보세요. 정수기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면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필터가 낡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오염되죠. 우리 입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이라는 필터가 약해지면 세균이 마음대로 증식합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납니다. 입냄새가 심해지고요. 혀에 하얀 태가 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있으시죠? 사실 이 정도는 초기 증상이에요. 무섭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7배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잇몸 틈새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간 세균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잇몸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심장과 뇌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 내과와 치주과 공동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잇몸 치료를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31%나 낮았다고 합니다. 잇몸만 잘 관리해도 심장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당뇨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치주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잇몸 치료를 잘 받으면 당화혈색소가 평균 0.4%포인트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0.4%포인트면 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65세 이상 1만 2천 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치주질환이 심한 분들이 치매 발생 위험이 1.6배 높았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 중에 진지발리스라는 유해균이 있는데요. 이 균이 뇌까지 침투해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하버드 의대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치매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잖아요. 손주들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입속 세균일 수 있다니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입속 세균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잇몸 질환을 일으킵니다. 둘째, 심장병 위험을 2.7배 높입니다. 셋째, 당뇨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넷째,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우리 입속이 온몸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대 치과병원 예방치과 교수팀이 권장하는 구강관리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양치질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치질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좌우로 빡빡 닦으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잇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에 45도 각도로 대세요. 그리고 위아래로 살살 쓸어내리듯이 닦으세요.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입니다. 이해되시죠? 좌우로 닦으면 잇몸이 깎여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시린이가 됩니다. 위아래로 쓸어내리면 잇몸 틈새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칫솔 세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요. 토마토를 문지른다고 생각하세요. 토마토가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치과병원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칫솔로 3분간 닦는 것이 딱딱한 칫솔로 1분간 힘주어 닦는 것보다 세균 제거율이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오래, 꼼꼼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양치질 후에 물로 입을 헹구시죠? 이때 너무 많이 헹구시면 안 됩니다. 치약 속 불소 성분이 다 씻겨 나가거든요. 불소는 치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양치 후에는 한 번만 가볍게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잇몸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잇몸 마사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아래 잇몸은 아래에서 위로, 위 잇몸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리듯이 해주세요. 한 번에 2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저녁, 양치 후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잇몸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잇몸에 영양분과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되는 거예요. 고려대 구로병원 치과연구팀이 60대 이상 18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잇몸 마사지를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잇몸 출혈이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2분이면 되고 효과는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세대에 딱 맞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혀 닦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요, 입냄새의 원인 중에서 무려 68%가 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한구강보건학회 발표 자료입니다. 혀 표면에는 작은 돌기가 수천 개 있는데요. 이 돌기 사이사이에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취의 원인이에요. 양치만 해서는 혀에 있는 세균을 못 없앱니다. 혀 닦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칫솔이나 혀 클리너로 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리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혀가 상할 수 있으니까 살살 해주세요. 하루에 한 번 아침 양치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 올해 71세이십니다. 은퇴하신 후에 텃밭을 가꾸시면서 지내고 계시는데요. 3년 전부터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입냄새가 심해져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안기려다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세대라면 그 마음 다 이해하실 겁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치과에 가서 치주 치료를 받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치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좌우로 닦던 것을 위아래로 바꾸시고 잇몸 마사지를 매일 해주시고 혀 닦기도 시작하셨어요. 딱 한 달 만에 잇몸 출혈이 멈추셨습니다. 2달째에는 입냄새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손주들이 다시 할머니한테 착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요. 자, 첫 번째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치 방법 바꾸기, 잇몸 마사지, 혀 닦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잇몸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돈도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 양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알려드릴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입속 유산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산균 하면 장 건강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우리 입속에도 유산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좀 놀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속에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 그러니까 유산균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잇몸 점막에 딱 달라붙어서 보호막을 만듭니다. 마치 성벽처럼요. 이 유산균 성벽이 있어야 나쁜 균이 잇몸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균이 잇몸 틈새로 파고 들어갑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차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잇몸뼈가 녹는다니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에게 치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고기도 못 씹고 사과도 못 베어 먹고 식사가 즐겁지 않으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우리 세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치료가 바로 잇몸 치료입니다. 진료비만 해도 연간 2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속 유산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침 분비를 늘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 속에 면역물질이 들어있죠. 침이 많이 나올수록 입속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침이 많이 나올까요? 물을 자주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8잔 정도, 1시간에 1잔씩 드시면 적당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을 1.5리터에서 2리터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간 무설탕 껌을 식사 후에 10분 정도 씹어주세요. 침 분비가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치과연구팀의 발표입니다. 다만 설탕이 들어간 일반 껌은 오히려 해로우니까 꼭 무설탕 껌으로 드셔야 합니다. 둘째, 구강 유산균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 중에 유산균이 풍부한 것들이 있어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이런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입속 유산균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김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김치 속 유산균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뜨거운 국물에 김치를 넣으시면 유산균이 죽어버립니다. 김치찌개보다는 김치를 그냥 반찬으로 드시는 게 유산균 섭취에는 더 좋습니다. 이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입속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서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이 줄면 입속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구강질환 발생률이 1.9배 높았다고 합니다. 거의 2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세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동네 산책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원에서 걷기, 시장 보러 가기, 이웃과 함께 산책하기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돈도 안 들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예요. 넷째,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치과 가는 것 싫어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6개월에 한 번은 꼭 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치석은 양치질로 제거가 안 됩니다. 치석은 딱딱하게 굳은 세균 덩어리인데요. 이것을 전문 장비로 제거해줘야 잇몸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 1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이용하세요. 절약도 되고 건강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 올해 74세이십니다. 퇴직 공무원이신데요.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대충 하셨어요. 양치질도 대충 하시고 치과도 안 가시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년 사이에 일을 3개나 잃으셨어요. 틀니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셨는데요. 자식들 앞에서 틀니 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올 때면 틀니를 빼놓으셨다가 황급히 끼시고요. 식사 자리에서 고기를 못 드시니까 핑계를 대고 빠지시기도 하셨어요. 체면이 상하는 거죠. 우리 세대라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결국 치과에서 체계적인 잇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치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6개월마다 스케일링도 받으시고요. 지금은 남은 치아를 잘 관리하고 계시고 손주들과 삼겹살도 같이 드신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아 하나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입속 유산균을 지키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침분비 늘리기, 발효식품 먹기, 스트레스 줄이기, 정기검진 받기. 이 중에서 시간 없으시면 첫 번째와 4번째만이라도 꼭 실천해 주세요. 물 자주 마시기와 6개월 치과 검진. 이 2가지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양치질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이 있어요. 이것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대 치과병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실수 하나,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외시죠? 밥 먹고 바로 양치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식사 후에는 입속이 산성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바로 양치를 하면 산에 의해서 약해진 치아 표면이 칫솔에 깎여 나갑니다. 경희대 치과병원 보존과 연구에 따르면 식후 바로 양치한 그룹이 30분 후 양치한 그룹보다 치아 마모도가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 30분 기다렸다가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분 동안 침이 산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실수들, 칫솔을 너무 오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칫솔을 얼마나 자주 바꾸세요? 절약하는 게 좋은 거지만 칫솔은 예외입니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2개월에서 3개월마다 칫솔을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칫솔 하나에 2,000원도 안 합니다. 이건 절약할 부분이 아닙니다. 실수 셋,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안 쓰는 것입니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의 세균을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아 사이 면적이 전체 치아 표면의 약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치주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양치만 하시면 입속 세균의 3분의 1 이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실수를 고치시면 잇몸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식후 30분 후 양치, 2개월마다 칫솔 교체, 치간 칫솔 사용 기억하시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녹차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녹차가 입속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 치과대학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입속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녹차 2잔에서 3잔을 마신 그룹이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잇몸 염증 지수가 34%나 낮았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녹차를 너무 진하게 우리시면 치아가 누렇게 변색될 수 있어요. 연하게 우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설탕을 넣으면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여러분, 이 밖에도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 전통 식재료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생강도 잇몸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특히 배추, 시금치, 딸기, 키위 같은 것들이 잇몸 조직을 강화해 줍니다. 또 칼슘이 풍부한 멸치, 두부, 우유도 치아와 잇몸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구강 건강을 위해서 이런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보충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밥상에 늘 올라오는 김치, 된장, 마늘, 시금치, 멸치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이 사실은 최고의 구강 건강식이었던 겁니다.
잠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강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습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담배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께는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들어주세요. 대한치주학회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치주질환 발생률은 비흡연자의 3.4배입니다. 3.4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도 피가 잘 안 보여요. 본인은 잇몸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속에서 떼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구강암 위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구강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의 4.7배에 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젊어서부터 피우셨으니까 끊기 어려우신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줄이시거나 끊으시면 잇몸이 회복됩니다. 대한금연학회 연구에 따르면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치주질환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속 건강이 소화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것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가장 먼저 입에서 씹게 되죠. 이때 치아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침 속의 소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이 아파서 제대로 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덩어리째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저장 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소화불량 발생률이 2.1배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 원인이 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치아를 잃으면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니까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아 상실이 많은 분들은 영양결핍 위험이 1.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크게 줄어드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입속 건강은 단순히 치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뇌, 소화기관, 근육, 면역력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입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겁니다. 우리 세대가 이걸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을 자기 전 구강관리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에 양치질 하시나요? 하신다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 양치가 왜 특별히 중요한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나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침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낮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대한구강보건학회 자료입니다. 침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건 입속 방어벽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때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사이 입속 세균 수가 약 3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끈적끈적하고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 양치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밤 동안 세균이 증식할 기회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꼼꼼히 해주시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도 이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양치 후에는 물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마시면 침 속 면역 물질과 치약 성분이 씻겨 나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69세이십니다. 예전에 미용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손목 관절이 안 좋아서 양치질이 힘드셨어요. 특히 어금니 쪽을 닦기가 어려우셨죠. 그래서 대충 앞니만 닦고 넘어가시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금니 2개가 잇몸 질환으로 빠졌어요. 한쪽으로만 씻게 되니까 턱관절까지 아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셨어요. 가족 모임에서 다 같이 밥 먹는데 본인만 죽만 드시니까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체면도 상하시고요. 한영자 어르신은 치과에서 전동 칫솔 사용을 권유받으셨어요. 손목에 힘이 없어도 전동 칫솔이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훨씬 편하셨다고 해요. 거기에 물 양치도 병행하시면서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가족 모임에서 같이 고기도 드시고 과일도 드신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소중한 줄 이제야 알았다고요. 전동 칫솔 하나가 내 삶을 바꿔놓았다고요.
여러분, 손이 불편하시거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동 칫솔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일반 원대로도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서울대 치과병원 연구에 따르면 전동 칫솔이 일반 칫솔보다 세균 제거율이 약 21%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손에 힘이 약한 우리 세대에게는 더 효과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구강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2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 첫 번째, 소금물로 양치하면 잇몸에 좋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던 방법이죠. 예전에는 치약이 귀했으니까 소금으로 양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소금물 양치가 잇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치주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농도 소금물은 잇몸 세포를 손상시키고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묽은 소금물로 가끔 입을 헹구는 정도는 괜찮지만 소금을 칫솔에 묻혀서 닦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상식 2번째, 잇몸에서 피가 나면 양치를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염증 부위를 더 깨끗하게 관리해 줘야 합니다. 물론 세게 닦으면 안 되겠죠.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닦아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출혈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주 이상 출혈이 계속되면 그때는 꼭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전문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하지만 새로운 의학 연구 결과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절별 구강 관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입이 더 건조해지는 느낌 받으시죠? 그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고 침분비가 더 줄어듭니다. 이때 입속 세균이 더 활발하게 증식해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치주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겨울철에 약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구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실내에 가습기를 틀어주시고 물을 더 자주 마시고 입술이 마르면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코로 숨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속이 더 빨리 건조해지거든요. 반대로 여름에는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빙수 같은 것들이요. 갑자기 차가운 것을 드시면 치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치아가 약해져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찬 음식을 드실 때는 천천히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구강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구강 운동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혀 돌리기입니다. 입을 다물고 혀로 잇몸 바깥쪽을 따라서 천천히 원을 그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렇게 하면 침 분비가 촉진되고 혀와 잇몸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구강아간면외과 연구팀에 따르면 이 운동을 매일 하면 침 분비량이 약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볼 부풀리기입니다. 입을 다물고 양쪽 볼을 바람으로 부풀렸다가 빼기를 반복해 주세요.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은 볼 근육을 강화하고 음식을 씹는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입 크게 벌리기입니다.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5초 유지, 다시 다물고 5초 유지. 이것을 5번 반복해 주세요. 턱관절 건강에 좋고 입 주변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입속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또는 산책하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도 3분이면 충분하고 돈도 안 듭니다. 우리 함께 매일 해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강 건강과 치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만큼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일만 4,000명을 5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있는 분들에 비해서 치아가 거의 없는 분들의 치매 발생 위험이 1.9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왜 치아가 적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씹는 행위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씹을 때마다 뇌에 자극이 전달되는 거예요.
치아가 없어서 못 씹으면 이 자극이 줄어들고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뇌과학연구부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둘째, 앞서 말씀드린 구강세균의 문제입니다.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도 구강 건강과 인지 기능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치아를 잘 관리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 얼굴을 오래오래 기억하려면 지금 입속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 이번에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중에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틀니 사용률이 약 38%에 달합니다. 틀니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틀니 아래 잇몸에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니 관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 식사 후 틀니를 빼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틀니 전용 쏘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둘째,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세정제에 담가두세요. 밤새 소독이 되는 겁니다. 셋째, 틀니를 빼고 난 후에 잇몸도 부드러운 칫솔이나 거즈로 닦아주세요. 잇몸에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니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참고 쓰시면 안 됩니다. 맞지 않는 틀니는 잇몸에 상처를 내고 심하면 잇몸뼈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요.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은 틀니 점검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잇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틀니도 그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바로 약물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세대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들 중에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한약학회 자료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항우울제, 고혈압약 일부가 침 분비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약 때문에 입이 마르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을 바꾸기 어려우시면 물을 더 자주 마시고 무설탕, 사탕이나 껌으로 침 분비를 촉진시켜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구강 건강을 위해서 꼭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에 대해서요. 구강 건강의 적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이 치아에 나쁘다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정확히 왜 나쁜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입속 유해균은 설탕을 먹이로 삼아서 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이 치아 표면을 녹이는 거예요. 특히 사탕이나 캐러멜처럼 치아에 오래 붙어있는 음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설탕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충치 발생률이 2.4배 높았다고 합니다. 구강 건강의 적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산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것이 치아 표면의 보호막을 직접 녹여버려요. 다이어트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은 없어도 산성은 똑같거든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궈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바로 양치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에 약해진 치아가 더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구강 건강의 적 세 번째는 딱딱한 음식을 갑자기 깨무는 습관입니다. 얼음을 깨무시거나 딱딱한 과자를 힘껏 깨무시면 치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치아는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요. 첫째, 양치 방법을 바꾸세요.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부드럽게 3분간 꼼꼼히 닦아주세요. 그리고 양치 후 입 헹구기는 한 번만 가볍게 해주세요. 식사 후에는 30분 기다렸다가 양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둘째, 잇몸 마사지를 매일 해주세요. 아침 저녁 2분씩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잇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출혈이 47%나 줄어듭니다. 셋째, 혀 닦기를 빠뜨리지 마세요. 입 냄새의 68%가 혀에서 나옵니다. 아침 양치할 때 혀를 살살 닦아주세요. 넷째, 물을 자주 드세요. 1시간에 한 잔씩, 하루 종이컵 8잔 정도면 됩니다.
침 분비를 늘려서 입속 면역력을 높이세요. 다섯째,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우리 전통 음식이 입속 유산균을 키워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답이 있어요. 여섯째, 6개월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금 1만 원 정도면 됩니다. 이건 절약할 부분이 아닙니다. 나중에 큰 치료비 내는 것보다 훨씬 절약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잠자기 전 양치를 가장 꼼꼼히 해주세요. 밤에 침 분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밤사이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잠자기 전 양치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입니다. 여덟째, 구강 운동을 매일 3분씩 해주세요. 혀 돌리기, 볼 부풀리기, 입 크게 벌리기, 침 분비도 늘고 턱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가 너무 많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요. 물 자주 마시기가 제일 쉽겠죠? 아니면 오늘 저녁 양치할 때 위아래로 닦아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요. 물 자주 마시기가 제일 쉽겠죠? 아니면 오늘 저녁 양치할 때 위아래로 닦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느라 건강 챙길 여유가 없으셨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길 때가 된 거예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래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가족 모임에서 당당하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구강관리 비법이나 경험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